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고양시에 사시는 30대 후반 은행원분의 근막 통증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기 살펴보겠습니다. 등 통증이 사라진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등에 못이 박힌 것처럼 뻐근하고 결려서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아시죠?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름,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이루 말 못할, 그렇다고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신경 쓰이는 불편함으로 짜증나게 아픈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은행원분이셨습니다. 5, 6년 전부터 등이 묵직하면서 뻐근하고 결립니다. 2년 전에 정형외과에 가서 MRI X를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오는 근육 긴장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주물은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계속해서 기분 나쁜 통증이 생기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잔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견우안에 찾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이 크게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혹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뭐다?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여기다가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 등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게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요. 물론 내부적 원인 없이 외부적 원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외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발성, 원인 불명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외상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원인이 있던 분이 외상이 가해지면 더욱더 심하게 폭발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하루 종일 컴퓨터 하시잖아요. 뭐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실 때 계속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까 자세가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극. 환자분은 아프시니까 자꾸 막 주무르고 막 이런 걸 하고 하셨다고 해요. 뭐 두드려 보기도. 근막 통증은 근육통이 아니에요. 근육통은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고 주무르고 마사지하면 좋아져요. 근막 통증은 근육을 싸고 막에 통증 유발점이 잡히면 생겨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자극을 뭔가를 하시면 그 순간은 그 자극 때문에 안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자극으로 인해서 통증 유발점이 더 가속화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심해져요. 자꾸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무래도 은행에 있다 보니까 요새 은행도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자꾸 뭐 해라 뭐라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막 통증 재발. 뭐지 하실 겁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에 근막 통증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상태로 치료가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지 뭐라고 하시면서 치료 중간에 그만두신 케이스였어요. 근막 통증은 다른 증상과 좀 달라요. 확실히 끝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또 생겨서 또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원장님 말을 듣고 조금 더 치료할 걸 그랬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편해서 치료를 중단했는데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가 6개월 정도 지나야 다시 예전의 불편함이 살아났습니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주의사항을 어느새 잊고 자세도 무너지면서 아픈 곳에 대한 자극과 마사지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는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이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실 때니까 쓰실 땐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 내려보지 마라.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책, 노트북을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고요. 불필요한 자극. 아프다고 해서 거의 막 자꾸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두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근막에 자극이 되면 나쁘니까 만지거나 마사지 하지 마실 걸 부탁드렸고 뭔가 하시다면 아픈 곳에 아이스팩을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는 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말고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며 목과 어깨 등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기혈순환시켜 근막을 정상화시키고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을 활성화시키면서 목, 어깨 등의 정렬을 바르게 해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 통증 증후군은요, 언제 나빠지냐면
아까 원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는 뭐 술을 드시면 좀 나빠져요. 그 다음에 잠을 잘못 자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박사, 초콜릿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 피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간혹 저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저 커피 10잔 먹어도요 머리만 대면 자요. 하지만 안 드시면 더 잘 자요. 그래서 끊는다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양과 횟수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지는데, 스트레스는 뭐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줄이시는 방향 생활태도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3가지 주의사항 늘 있어요. 절대 만지거나 마사지한다. 2번째, 확인하지 않는다. 3번째, 신경 끈다. 왜? 신경에 가 있으면 뭔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손이 자꾸 무조건 참으라는 거 그거 아니죠. 자꾸 힘이 들고 어려우면, 너무 아프면 뭐 하시겠죠? 아이스팩 해주세요. 그것도 힘들면 그곳의 통증에 대한 신경을 돌릴 수 있는, 뭐 노래를 흥얼거린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런 등등의 주의 환기시킬 요소들을 투입하면 좋습니다. 알려주신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안 좋은 습관을 다 버릴 겁니다. 전에 견연을 통해 금방 좋아진 기억이 있어 이번 치료에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끝까지 치료를 받겠습니다. 이전에 근막 통증이 좋아지셨지만 너무 빨리 좋아지셔서 환자는 이제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했다가 고생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고, 다시 알려드린 주의사항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견우도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림,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말 못할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보세요. 건강하세요.